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시장 개척하러 인도에 갔습니다. 향후 수년 후에 인도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통계로 보면은 실질적인 인구가 이미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다. 인도가 13.8억이고 중국이 13.5억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그 산하 제한에 걸려서 한 가족 하나밖에 못 넣게 하는 국가 정책을 갖고 있을 때에 두 자녀를 놓은 집에서 한 사람을 호적 신고를 안 한 것이, 출생 신고를 안 한 것이 거의 1억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통계가 중국의 인구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다는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 통계가 사실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지금의 추이를 본다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앞지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노동력도 지금 중국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리고 IT 개발 능력의 잠재력을 보면 인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의 ITT, 인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ITI, 이것이 인도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미국의 MIT보다 더 낫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수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기원이 인도인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 수학에 뛰어난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걸 만약에 가르친다면 인도나 베트남이 가장 우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약간 사설이었고요. 한인도 정상회담을 우리는 시장 개척하러 갔는데 대통령의 야망이 대단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인도와 관계 한, 중, 일, 러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가 수년 내에 G3, G4의 위상을 갖춘 세계가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인도와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그걸 구체화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 얘기의 실제 골자는 경제협력, 시장 개척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이 과연 모디 총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이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한인도 정상회담에 대한 이유는 한인도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과 시진핑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찡그린 얼굴일 겁니다. 트럼프 입이 찢어질 겁니다. 이유는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물론 북한 핵 문제 같은 골치 아픈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있지만 잠재력을 보고 인도에 가장 큰 정성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5일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40초간을 악수를 했습니다. 뺨도 부비고, 뭐 우리는 7번 뭐라고 할까, 뭐 뺨을 부볐다든가 뭐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든가 뭐 이걸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인도 총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포옹하고 뺨을 비비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 봉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 서태평양을 인도태평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도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이름을 아예 인도아시아 태평양 협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1대1로 중에 1로가 해양을 바다를 통한 각 나라마다 혹은 중요한 군사적 요지에 중국이 그들의 항구를 만들거나 기지를 만들고 그 국가들과 말로는 물류 협력을 하고 상호 공조를 위해 만든다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이 확보해놓은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서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인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를 손에 넣으면은 세계의 바다를 완전히 제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 공을 무진장 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5일 미인도 협력사항을 보면 경제협력은 당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F-15 전투기의 부속품 만드는 공장을 인도에다가 지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노동력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 데는 미국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아주 미국에 중간에 몇 번 파키스탄이 소련으로 기울었다 미국으로 기울었다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탈냉전 이후에 파키스탄은 미국 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S 문제를 이슬람 테러 문제를 파키스탄에게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문제 IS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적극 소위 말하는 소방관 노력도 하고 경찰관 노력도 하고 파수꾼 노력도 하라고 임무를 주었는데 파키스탄이 몇 년 전부터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계속 미국에게 F-15을 사고 싶다고 수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인도에다가 미국은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 팔지를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줬는데 결정타가 인도에다가 F-15 부속품 공장을 세웠다는 얘기는 파키스탄을 가장 먼저 얼굴을 한번 펀치를 친 겁니다. 너들하고는 상대 안 해. 네가 소련하고 최근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런 국가들이 이란, 터키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시리아 정부에서 정부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은 못마땅합니다. 어쨌든 이 F-15 부속 공장을 부품 공장을 여기 만들면서 파키스탄한테 너들하고는 군사적인 협력도 안 하고 무기 팔 생각도 없어. 인도는 사실 그동안 상당한 그들의 무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이제 인도의 무기 수입 시장을 미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완전 친미 정권으로 끌어들인 거죠. 인도에게 이런 공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15일 미 인도 정상회담 후에 6월 29일부터 2주 후에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아시아 태평양 협력, 그때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안 쓸 때입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인도 태평양 협력이라고 미국 내에서 문서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명칭 부르는데도. 그리고 국가 정책도 인도 태평양 협력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니까 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적극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후에 시진핑을 만나서 1대1로에 참여해달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청와대에 돌아와서도 한 얘기가 중국의 1대1로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과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인도 정상회담을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작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혹은 그 후에 미국이 한두 번 타진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적이 없는데 이제 정신이 드는가? 한인도와의 관계를 미일 중러 4대 강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단순하게 문 대통령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손을 잡겠다는 얘기인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얘기인가? 혹은 나는 그 신호, 트럼프 나는 협력하겠다는 신호로 읽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대통령은 딸이 인도 요가 선생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인도에 트레킹을 했던 경험,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참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디 총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에 그러면서 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분야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적극 진출해달라. 이미 전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자 시장 지금 중국이 우리를 누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이미. 그 시장을 인도 쪽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공장 짓지 말고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게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가 한국이 아니고 인도는 한국 기업들의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인도가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의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가겠다라는 이 일대 정책에 인도가 맞짱 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국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참여하라는 건 결국 인도가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가 적극 협력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견제로 한국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발을 들어놓고 시진핑에게 1대1로에 적극 협력하겠다 하면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언덕이라 하던 그런 씨랄데기 없는 얘기는 치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 단순하게 시장 개척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문 대통령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인도 갔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 회담을 한인도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다. 시진핑은 문 대통령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는 한국 경제가 허물어진다.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고 하더니 지금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렇고 한미일이 하루 전에 한미일이 동경에서 만나서 한 얘기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일청,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더 큰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합심을 했다고 하는 한국 주제라는 제 얘기 아니고 시진핑이 뭐 인도에 가서 인도를 중국과 대등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보겠다고? 그럼 네가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전번에 내한테 약속한 1대1로에 협력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도가 우리 1대1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대응을 하고 나온대. 여기에 협력하겠다고? 시장도 중국과 서서히 빼고 무역 파트너로 인도를 삼겠다고. 무역 파트너로 인도를 삼아야죠. 당연히. 인도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참하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만이 한미동맹 강화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눈에는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라는 보수의 목소리보다 중국의 1대1로에 한국은 찬성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 얘기가 훨씬 더 트럼프에게는 한국이 정말 한미동맹을 지키고 싶구나라는 사인으로 들립니다. 근데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60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1대1로를) 하겠고, AIIB 중국이 지도하는 아시아 투자은행에 참여한다 하는데 인도가 나서서 미국을 뒤에 업고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와 그게 한국이 편성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더더구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놓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중에 1로인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중동으로 가겠다는 해양노선 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거로 해석을 하니까 인도양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서태평양,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와 중국해가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관할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함대사령부의 관할이에요. 그나마 중국이 거기를 벗어나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가야 되는데, 인도양에 자기들이 원하는 중간 거점이나 기지를 못 만드는 건 무역으로 먹고 지금 무역 가지고 경제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게 항구를 빌려달라,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걸 단순한 한국 인도 간의 정상회담을 넘어서서 한국이 정면으로 친중 정책을 손을 놓겠다는 얘기인가? 인도와 손을 잡으면서 결국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도 편성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아주 기분 나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중국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와 하고 있는 무역의 4분의 1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 무역이 인도와 손을 잡는 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으로서는 큰 시장이, 무역 파트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무역 파트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 협력 파트너, 다시 말하면 중국과 손을 잡는 한국이 없어지면은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끌어들여 반미 정책을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시장 개척하러 갔고, 시장 개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딸이 요가 선생을 한다, 자기는 옛날에 여기 트레킹을 왔다,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이런 감성 자극적인 언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인도가 생각하고 중국이 생각하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지금 인도 가서 모디 총리를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가서 여기에서만 공장 짓고 뭐 할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찬 얘기겠어요. 일자리 만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으라고 합니까? 거기 가가도 장사 편하게 못하게 하도록 지금 압박 넣는 분위기밖에 안 들려요. 인카리징, 긍정적으로 잘해라. 인도와의 협력을, 인도에서 장사를 아주 잘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넓히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게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도 만들어라라는 얘기. 또 한 번 삼성을 위축시키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큰 시각을 가지고 인도가 시도하는 것, 중국이 시도하는 것, 북한 핵 문제라는 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권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은 인도를 끌어들인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중국은 인도가 중국과 맞짱을 뜨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바로 옆에서 인구 14억 가까운 나라가 자기를 도와주고 친중이 된다면은 미국 패권 도전하는 건 문제도 아닌데, 이게 친미로 돌아섰으니까, 친미가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할까, 우리 진미, 진짜 미국을 가까이 하는 국가로 돌아섰으니까 중국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인도에게 한국이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건 시진핑에게는 시장만 뺏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파트너까지도 뺏기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남중국해 사태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도 가서 이런 회담을 해놔놓고도 남중국해 사태에서 미국 편이 아니고 중국 편을 든다고 한국이 내색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는 너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한미동맹 파트너가 아니다. 동맹 파트너가 아니다. 인도도 한국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장도 개발하고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허망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인도를 미일 중러 수준의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말을 한 내용이 단순하게 시장 개척이 아니라 인도와의 협력이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까지 알면서 한 얘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알면서 얘기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와 손을 잡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전략적으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공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 프로를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한꺼번에 다 못 보는 분은, 김대현님은 출근해야 되니까 못 본다고 나중에 보겠다라고 또 친절한 문자까지 올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언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